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시간 40분 넘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에 앞장서야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피관할 일도 아니라는 해석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김현의 현금정치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군요. 예. 신출 규몰이라고 신출 할까요? 규몰, 예. 네, 진짜 힘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신데 네. 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까요? 먼저 아니, 그래도 할까요? 마지막이라는 거는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거법상 예. 방송을 통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16일, 그러니까 90일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90일 안에 들어가면 불가능하고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이런 SNS상을 통해서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금 정치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는 네.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뭐 잠시 접는 거니까 제가 그러네요. 나중에 그 4월 15일 이후에라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나오겠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예. 현금 정치 어떻게 괜찮았나요? 반응은? 지금 벌써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반응을 좀 궁금해서. 반응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앵커를 할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좋죠. 반응 좋았습니까? 예, 반응 좋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짚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워낙 또 시원시원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팬들도 좀 많았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최 기자님이 중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예.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 노련하신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뭐랄까요 좀 어색할까 좀 생각이 됐습니다만. 잘난 척할까 봐 그러셨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얘기를 좀 나누고, 네, 맞습니다. 나누고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본인 말씀만 하시고 대부분 그 질의응답을 즉석에서 가지셨어요. 저는 오늘 날짜가 정말 하늘이 내린 날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총평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방송이다라는 것도 여전히 기쁘고요. 네. 사실은 지난 4월에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 형사소송법이죠. 그리고 그 공수처법 해서 어쨌든 관련 법이 4개가 통과가 됐고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 뭐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있지만 선거 연령을 인하했다라는 것도 가히 정치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그것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검경의 수사권을 좀 조정해서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시작도 못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시작하다 좌초를 겪고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안이 다 처리되고 나서 했다는 점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본 없이 진행된 건데 이제 3번째 기자회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90분으로 예정됐다가 110분 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하고요. 그 과정에서 눈여겨본 것은 저는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런 소신과 이후에 해야 될 과제, 특히 이제 지방 재정이 지금은 8대2에서 7대3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 분권의 가장 핵심은 지방 재정을 늘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전에 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 지도부가 대통령 뵈러 청와대 갔을 때도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고요.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하고 싶어 했던 지방 분권, 그다음에 균형 발전,
내 수건 사업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담아낸 것이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국정 방향, 그 임기 후반기의 국정 방향은 여러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지방분권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것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저출산 문제와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혁신 도시를 이제 그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 이해찬 대표 국무총리 시절 이때 이제 지역 분권을 위해서 혁신 도시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뭐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충청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신수도로 예. 수도권으로 개념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나 충청권이나 대전에 혁신 도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수도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남 호남이 이제 지역으로 갈수록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아파트 분양도 제대로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군산이나 광주 등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간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반기, 그 후반기에 국정 운영에 중요한 하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것이 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서 아주 뭐 법무부의 손을 완벽하게 또 분명하게 들어줬습니다. 이걸로 이제 갈등은 끝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기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신뢰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와 연관되어 있어서 뭐 하명했다라고 해서 지금 울산 시장, 그다음에 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등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일간의 그 국민들의 여론도 일단은 좀 표현은 절제를 하셨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관행이 되었던 뭐든 간에 좀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인사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번에 검찰이 무도하게 했던 것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했고 저희 당에서는 항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너무 오래됐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정원도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내용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국내 정치 개입 근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보안사, 기무사도 명칭 변경했고 조직도 그 국민의 눈높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했는데 유일하게 안 한 것이 아마 검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의 기능을 좀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거지 축소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동안 하지 못해왔던 것을 검경이 조정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과정이 결국은 국민의 뜻이고 선출된 권력이 가져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일만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뢰의 모습은 보여주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고요.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부정적 방법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검찰총장 찍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불비한 부분도 있고 혼선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3의 장소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과도한 본인들의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라라는 취지의 말씀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갈등을
뭐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상 이제 사과의 말씀이신데 그러면서도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을 졌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조 장관, 존 전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 내정 전부터 또는 내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 그 이후의 과정을 한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그 수건이었던 개헌의 문제를 뒷받침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행자부와 그다음에 법무부와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거고요. 정치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본인의 이 그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이 어쨌든 검찰에 찍히는 것, 야당에 찍히게 된 과정, 언론에 네. 찍히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 대일 항전 때 가장 앞장서서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은 야당과 검찰과 언론,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아베 정권으로부터 좀 마녀 사냥의 한 계기가 되지 예.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검찰 공수법 도입 반대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것을 반대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쨌든 기소되는 과정,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탈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까지 가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대통령께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하고자 했던 것을 추진하면 당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는 사인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조국 장관 내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였고 첫 번째가 장관 내정하고 나니까 임명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이고요. 임명하고 나니까 그만두게 하십시오라고 간 겁니다. 이 과정을 조국 장관이 고스란히 받아낸 거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차도 왜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0일 넘게 온 가족이 무슨 범법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야당이 갖은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뭐 생기부 유출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지 않습니까? 검찰 안에 있는 분과 야당 인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흔들기 위해서요. 이런 것이 지난 검찰 안에 있었고 검찰 밖에 있었고 언론 안에 있었고 언론 밖에 있었고 야당 안에 있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켜봤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팠을 거다. 그다음에 특히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힘은 결국 국민들이 그래도 조국 장관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초를 겪는다라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번 과정에서 그나마 버티게 했던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을 흔들려고 하는 검찰의 움직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소위 검찰공화국,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 그다음에 권력화되어 있는 그런 힘, 이것을 조정하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도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지만 죽어 있다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검찰의 정의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대목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 아닌가 싶고요. 검찰 안에 경종을 준 저는 사인이라고 보는데 알아듣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월 14일 오늘 14일인데 하늘이 내린 날이다, 날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런 나날들을 어떻게 지내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당히 오래되고 지난한 시간 동안 계속 시도가 됐는데 결국 통과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큰 고비를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부총장님께서 마지막 작별의 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제목을 처음에는 그냥 현금 정치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쪽에서 이름을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현금 정치라고 했는데 흔쾌히 이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김현인데 거꾸로 하면 현금이에요. 예. 근데 왜 현금 정치라고 굳이 붙였냐면 정치인은 허구한 날 싸움만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들 이제 부정적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법과 제도는 바로 국민들에게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해서 그동안 조금 억울하게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것을 인하를 하는 걸로 현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 복지 의료 혜택으로 이제 현금을 준다 이래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많은 시청을 통해서 저에게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기본 통찰력과 또 아주 신랄한 그런 촌철살인으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우리 김현 사무부총장님 그리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맙고 고생하셨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